생각보다 러시아를 잘 막아내는 우크라이나 방공.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튼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크라이나의 공군 작전사령관은 조종사 출신이 아니라 방공포병 출신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방공작전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작전의 전문가가 공군 작전사령관으로 보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기와 지상의 방공무기를 적절하게 배합하고 분배하는 이중무기 운용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운용하는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약 250여 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300이 주로 고고도 방공을 맡아서 방어를 하면 중고도와 저고도는 SA-8이나 스트렐라, 스팅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무기 체계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공군에서 고고도 방어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 옆에 보이시는 나이키 미사일, 이걸 대체한 게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중고도 방어용인 천궁 및 천궁2, 그리고 저고도 방어용인 육군의 천마와 자체 대공 방어용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무기로는요, 30mm 오리콘과 20mm 발칸포를 운영하고 있죠. 러시아 전투기들이 왜 저렇게 낮게 비행을 하는지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그 이유가 고고도 비행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S-300 방공 미사일의 요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공중에서 전투기들은 그냥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저고도로 침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러시아는 전자전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기대했을 때는 러시아 전자전이 상당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따라서 개전 초에 전자전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드 전력이나 디드 전력 같은 이 충분히 항공 자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공군 작전사령관은 방공포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방공 미사일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작전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을 지휘를 해서 공중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로 러시아 공군을 유인, 지상에서 방공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네트워크와 촘촘한 레이더 감시망이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 레이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을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의 작전으로만 본다면 나름대로는 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국 공군의 예를 들면은요, 한국 공군은 조기 경보를 관제 레이더로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한반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탄도탄을 감시하는 고성능 레이더가 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여기에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된 조기 경보를 전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부대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령된 조기 경보는요, 평시에는 미사일 방어부대의 자체 레이더 가동에 부하를 줄여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장비의 수명도 연장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기 경보를 수령한 후에 신속한 전투 진입 절차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획득, 이때부터는 미사일 방어부대가 자체적으로 작전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 긴장 상태가 고조시에는 미사일 방어부대는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가동해서 조기 경보와 함께 자체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무기 대기 태세 또한 최고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서 탐지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미사일 방어부대가 준비를 하게 되죠. 공군력에서 전력상 압도적인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국의 영공에서 지상군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유가 바로 성능이 우수한 방공 시스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군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다행히도 S-300 지도공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한 덕에 러시아의 맹공으로부터 영공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요. 초기 소련의 시스템을 받아서 각기 포대가 탐지한 표적을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교전이 가능한 이 유리한 포대로 사격 명령을 내려주고 자신이 포착당했다고 경고를 받는 러시아 전투기가 만일에 회피기동을 하게 되면요, 이때 회피기동을 하게 되면서 인접 포대에 다시
이 교전 명령을 하다라기 때문에 인조포대에서 즉시 교전을 하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 운용의 효과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기 하나랑 방공 유도탄 부대 하나랑의 교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투기 하나랑 지상에는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는 방공 유도 미사일이 동시에 교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전 효과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단일 방공 시스템으로는 전투기를 상대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복수의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전투기들을 상대로 교전을 할 시에 매우 효과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공 미사일의 배치는 중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의 교전 범위가 일부 겹쳐서 중첩이 되어서 방어 구역을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도 한몫을 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이 아닌 대부분이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개발지에서는요,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매우 유리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레이더 거리에서 먼저 포착을 하고 탐지 식별을 해서 요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S-300은 제한된 탄도 요격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저 S-300 미사일은요, 그 자체가 제한된 요격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S-300 대공 미사일 덕분에 러시아 전투기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고요. 실제 러시아 전투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결국 러시아 전투기들은 S-300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침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저고도에서는 SA-8이나 스트렐라, 스팅어 등 열추적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러시아 전투기나 공격 헬기들이 격추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휴대용 열추적 미사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휴대용 미사일로 램패드 같은 것들로 쏴서 피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고도에서 S-300 같은 미사일이 피격한 장면은 왜 영상에 없느냐? 이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고고도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보통 휴대폰이나 개인의 카메라로는 찍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그때 알게 되겠죠. 이렇게 고고도에서부터 저고도까지 매우 타이트하게 닫힌 구역을 형성을 하고 중앙에서 적절하게 지휘 통제를 하고 방공 시스템 덕분에 공격해오는 러시아 전투기들을 잘 요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성을 인지한 서방 국가들은요, 그동안 소진된 S-300 미사일을 보충하고 이 시스템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S-300 미사일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는 또 방공 공백이 생기겠죠. 물론 그리스가 S-30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 그 공백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커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제공권을 뺏기지 않고 잘 막아내는 이유는요, 결국 전투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방공 유도 미사일의 시스템이 매우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적절한 전술 조치를 통해서 전투기와 지상 방공 유도 무기의 적절한 이중무기 운용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는 안 될 텐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S-300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일종의 급이 더 높은 S-350 혹은 S-400 그리고 S-500 등과 같은 대공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시아는 방공군이 별도의 병종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즉 그만큼 방공에 대해서 민감하고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가 방공군이 별도로 있는 거는요, 공군이 있는데 방공군이 있는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공을 더 우선으로 하는 러시아의 정책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가 전투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공권을 사수하고 영공을 잘 막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